이 감정적 편향 중에서 나 잘났다 또는 나가 잘났다라고 착각하는 그 파생 편향이 9개나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투자를 망치는 심리적 편향 40여기 총정리 제 3탄입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편향들이 등장하니까 잘 들으세요. 네, 복습을 하면 우리 수익을 갉아먹는 패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지 오류와 감정적 편향. 인지 오류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컴퓨터처럼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름길을 찾는 과정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자주 틀린다. 특히 이제 통계적, 기억적, 정보 해석 에러가 등장을 한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인지 오류를 저희가 1탄, 2탄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감정적 편향. 감정적 편향은 저도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해 봅니다. 자, 감정적 편향도 몇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테마. 나는 잘났다 또는 잘나고 싶다. 그 쓸데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많은 비극이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과잉 확신. 이거를 근자감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어리던 늙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내가 맞을 확률, 그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이제 편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그 편향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을 꼰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Word of the day, 꼰대. An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and you are always wrong. 그러니까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드신 분을 꼰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게 꼰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망, 과잉 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테스트와 심리적 그 실험이 있었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전문가가 되었든 아마추어가 되었든 간에 제대로 전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원숭이보다도 더 낮거든요. 문제는 뭐냐? 주식에서는 이렇게 내가 오를 거야, 나는 꼰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쓸데없는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니 왜 50개 주식을 삽니까? 내가 사는 그 주식이 많이 오를 건데 나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한 개, 두 개 주식만 사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손절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데 주식이 떨어지다니 시장이 들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그 엉뚱한 주식 한 개를 사가지고 폭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만들었는데 이 과잉 확신을 제가 주식시장의 스탈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거지 같은 편향입니다. 네,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경제적 효용, 돈을 많이 벌고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 되는 것보다는 그 켄 피셔가 말한 게 있는데 shun regret, accumulate pride. 그러니까 후회를 피하고 프라이드를 모은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두 번째가 후회 회피 편향, regret aversion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프라이드를 모으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합니다. 주식에서의 문제가 구체적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또 파생되는 편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만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바로 이거, 후회를 피하는 거, 후회 회피 편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극이 생기는데요. 그 매몰 비용 편향, 성크 커스트라고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감정, 돈,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에 포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바보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또 투자자들이 손절을 절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1976년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이 콩코드 항공 이거를 만들었는데 늘 적자였죠. 자, 그러면은 올바른 일은 무엇인가? 1980년쯤 접는 거겠죠.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네 하는 건데 아무래도 많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계속을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질질 끌다가 적자를 내다가 27년 만에 운행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아마 수도 없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사장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이상한 길이라는 거. 근데 투자를 너무 왕창 했어요. 이제 한 1조씩 갖다 부었어요. 그럼 쪽팔리잖아요. 그럼 사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접자라고 하지 못하고, 아니야. 니네들이 못해서 그런가, 임마. 계속해, 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매몰 비용이 편향의 또 일부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히틀러이죠. 히틀러. 손실 확정은 매우 아픕니다. 일단, 손실을 하게 되면은 후회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아이고, 내가 분명히 안 샀으면 돈을 안 잃었을 텐데, 흘그, 라고 울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멍청하고 내가 잘나지 않다는 거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 회피 편향을 보면은 그 100불을 잃는 게 100불을 따는 것보다 2.5배 정도 더 고통스럽다, 더 아프다라고 이렇게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편향이 주식시장의 히틀러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편향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몇십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편향 때문에 잃은 돈이 몇십조 달러, 몇백조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투자자들이 왜 손절을 못하나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거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네, 정말 이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개 편향이 겹쳐가지고 투자자들은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금전적인 손해만 보면요, 히틀러 대 손실 회피 편향. 히틀러가 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야, 어이 나처럼 나쁜 짓을 한 사람 있냐? 손실 회피 편향이 저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수백조를 잃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 금전적 손해는 내가 그 정도 못했군, 졌습니다 라고 할 게 뻔하다 이겁니다. 근데 또 히틀러가 또 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손실을 확정하면은 후회가 생기고 가슴이 매우 아프고 고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수익이 조금 났을 때 그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확정시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손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바로 이게 대부분 투자자들이 왜인지도 모르고 깨지는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처분 효과 편향.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나면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손실 회피 편향을 보면은 손실이 점점 커져도 못 팝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건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가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석과 정확히 180도 반대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벌 때는 조금 벌고 깨질 때는 왕창 깨지고 이걸 반복하면 당연히 우리 포트폴리오가 숭숭 구멍이 뚫리고 아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괴벨스 형님, göring 형님, 히틀러 형님보다는 조금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XX들입니다. 그리고 6번 전망 망상 편향 프로그노스 일루전이라고 하던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전망가라고 생각을 막 합니다. 이게 당연히 착각이죠. 근데 또 이제 내 전문 분야에서는 더욱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나 삼성전자 일하는 사람이야. 나 삼성전자 어떻게 가는지 알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나 알 수 있어. 이딴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의 전망을 볼 때는 이제 그 전망을 하는 사람의 인센티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인가? 또는 이제 책이나 강의나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전망지를 하는 것인가? 혹시 관심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 같은 사람이 전망을 하면은 별로 그다지 깊게 믿을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 와, 클릭수도 많이 나오네. 아무 말 대잔치에도 야, 클릭수가 막 3만 개, 4만 개 나와. 아이 좋다. 해가지고 전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전망은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주식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당연히 내 전망이 맞다고 착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한두 주식에 몰빵을 하겠죠. 그래, 나는 알아. LG전자가 오를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매몰 편향과 또 이제 손실 회피 편향 이런 것까지 다 겹쳐가지고 당연히 손절을 못 합니다. 또 폭망하는 거죠. 그쵸? 예, 우리는 전망을 못 한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게, 이제, 나는 잘났다. 또는 나는 잘나고 싶다. 이런 것에서 많은 편향이 오는데, 이게 심지어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것도 더 잘나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거를 소유 효과, 엔더메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은 책을 사기 전에 그 후에 이 책이 훨씬 더 소중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투자를 할 때 감정을 이입하면은 당연히 가치 평가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사기 전 언제 팔지 정하라 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사실 사람 사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어쩌다가 또 잘못하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정신 차리면은 벌써 인생이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주식이 팍팍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내가 100불에 샀어. 저 기업은 괜찮은 거야. 훌륭한 CEO야. 훌륭한 상품이야. 하다가 100불이 10불, 1불, 0.1불 파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무소유를 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놓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손절, 손절. 8번. 그리고 이제 내 일이 뭔가 제대로 안 풀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걸 개선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전 편향, self-serving bias. 당연히 그때 사람들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한국에서 가장 남 탓 그 책임을 많이 뒤집어 쓰시는 분들, 이분, 그리고 그 전에는 이분이었겠죠. 그죠? 당연히 나는 잘났으니까 내 실수는 오판일 리는 없잖아 라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또 특히 남 탓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 탓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람이 다 말아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를 남 탓으로 돌려버리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편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렇게 깨지고 나서도 발전이 하나도 없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겁니다. 9번 초심자 행운 편향. 네, 조금 전에는 이게 일이 안 풀릴 때를 봤는데 의외로 내 일이 어쩌다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처럼 랜덤 요소가 많은 분야에서는 정말 병신같이 투자를 해도 돈을 왕창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커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운이 좋았네. 내가 아는 것도 없었는데, 야, 나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다음에는 겸손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 임마 내가 그랬잖아 걔가 오른다고 그래 나는 천재다 흐아흐아흐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바보짓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바보짓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당연히 작살이 나겠죠. 그 다음은 아실 테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승의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무언가를 찾아 나선 도전은 언제나 조심자의 행운으로 시작한다. 행운은 우리 편이에요. 나도 그 책 읽었는데요.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다. 잘 안 해. 자, 여기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약을 하면은, 와, 이 감정적 편향 중에서 나 잘났다 또는 나가 잘났다라고 착각하는 그 파생 편향이 9개나 나왔습니다. 사람은 shun regret, accumulate pride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두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개, shun regret, accumulate pride가 나머지 7개 편향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인, holy man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나이죠. 후회를 모으고 프라이드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뭐 한 예수, 부처 이 정도 돼야지 후회를 모으고 프라이드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감정적 편향은 저를 통해서 배우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군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놓을 수 있는가? 그게 또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번 편 요번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히틀러와 스탈린을 만났는데 얘네들을 놓기가 그렇게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면은 자존심 플러스 인정 플러스 나 잘나고 싶다. 그리고 후회를 피하고 싶고 프라이드를 모으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거든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주식을 하기 전에는 일단 산 후에는 마음을 다 비워야 하기 때문에 사기 전에 얘는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은 팔겠다. 이거를 먼저 정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졸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늘 깨달아야죠.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 주식의 신이라 하더라도 승률 2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최고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수라면은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강호도 원숭이질 하고 웃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시리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소 2편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 유익하고 재밌었죠?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아직도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구시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